수인 3차함수가 있습니다. 그 최고차함 계수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t,0이라는 점에서 t,0을 지나는 직선 L이 지수함수에 접했을 때 접점의 좌표를 ut라고 한다면 그때 t부터 ut까지 범위에서 지수함수를 접근하는 세기값이 1-2분의 1입니다. 그때 직선 L은 0,f0에서 fx하고 접합니다. 일단 1번을 이용해서 뭔가 하라는 얘기 같은데 차근차근 해보자. 그럼 제일 처음에 접선부터 구해야 되나? L부터? t,을 지나니까 마지막에 t,형 대입하고 접점의 x좌표가 ut라고 하니까 좀 애매모호하네. 지금 접점 좌표가 누구인 거야? 접점의 좌표의 값은 ut, 2의 ut승이에요? 네. 접선의 기울기는 누구인 거지? 미분해도 그대로니까 2의 ut승이 기울기인가요? 접선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t,형을 지난다고요? 네. 그럼 지수 약분할 수 있나? 양변에? 지수 약분했더니 마이너스 1의 값이 t-ut? 그럼 결론은 ut라고 하는 세기값이 t 플러스인 걸 알게 된 거네? 네. ut가 t 플러스인 건 알고 있는데 t부터 t 플러스 1까지 적분한 녀석의 값을 갖다 놓고 t를 구할 수 있겠네. 그러면 적분하고 있습니다. 적분하면 그대로니까 2의 t 플러스 1승 빼기 2의 t승인가? 그게 이거랑 똑같다고? 그럼 이거는 뭘로 묶어주지? 2분의 1로 묶어줄까? 그냥 마이너스가 아, t가 그냥 숫자만 대입해서 그냥 구할까? 이걸 만족하는 t의 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t 값은 마이너스 1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 ut의 값은 그때 t가 마이너스 1일 때의 그때의 ut의 값은 빵? 플러스 t가 마이너스 1일 때 ut가 빵이라는 얘기, ut가 항상 빵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0,f0에서 접한다고? L이? F한테 빵 대입한 건 누군데? F는 3차함수라며. 어떻게 알지? 접선이 누군지 알 수 있어, 접선? 이게 접선이었잖아. L이었잖아, 이게 L. 첫 번째는 y-1, 2의 빵승? 이것도 1? x-ut의 값은 빵? 그럼 접선이 누구라고? x 플러스 1은 직선이 접선이라고? 그럼 상황이 어떻다는 얘기지? fx의 값은 누군데? 3차함수라며. 3차함수인데 3차함수인데 알고 있는 정보가 뭐가 있지 지금? t의 값은 누구라고 지금? 저 경우에서 t의 값은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이 접점 좌표의 값이 누구라고 지금? ut가 빵이었나? 접점 좌표의 값이 f빵이 누군데? 아, 이 직선 위의 점이야? 그럼 빵 대입하면 1이야? 빵, 1이라는 점에서 3차함수 접하는 거네? 근데 접선의 기울기는 1인 거 알고 있잖아. 그래서 f' 빵의 값도 1인 거 알고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식을 세운 건 fx 어디까지 식을 세울 수 있는데? 삼성 가를 이용해서 fx의 값은 삼성이 최고차항 계수인 양수인 거 알고 있지만 누군지 몰라. 2차항도 누군지 몰라. X 1차항의 값이 X 계수가 1이고 상수항의 값은 네, 여기까지는 알고 있어.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2분의 3을 대입한 게 2분의 5라고 하니까 아, 이거 못 해먹겠는데. 8분의 27A A 아니 4분의 9B 2분의 7 2분의 5 다 해서 7 가 2분의 5? 뭔가 착각하는 것 같아서 현아?
자,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정리할 수 있나? b의 값이 누구야? 마이너스 b의 값이 마이너스 2분 3회인가? 그럼 이제 나까지 이용해서 fx의 값을 구했더니 그 fx의 값은 a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a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인 것까지는 알겠어. 그런데 이 지수함수하고 y는 2x승이라고 아니는 3차 함수에 2x승을 대입한 함수하고 y는 2x승이 한 점에서 만난다고? 그럼 어차피 2x승이라는 지수함수는 1대1 대응인 함수이기 때문에 내가 저 녀석의 값을 이렇게 풀어도 무방할 것 같은데 y의 값은 t의 값은 아까 사용했으니까 y는 fp, p의 값은 변수야. x 같은 변수. 이 함수하고 y는 p라고 한 상수함수랑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 하나라도 풀어도 되겠다. 단 p는 범위가 생기지 않냐? 치환했더니 선생님 지금 지수의 값을 치환한 거잖아. p의 범위가 0보다 크다는 범위가 있나요? 0보다 큰 범위에서 두 녀석의 교점이 한 개였으면 좋겠다고? 한 개가 되도록 하는 a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뭐 조건이 생기나 보지? 왼쪽에 있는 함수의 값이 ap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p제곱 ap제곱 플러스 p 플러스 1하고 상수함수 아니었구나. 이거 y는 x라는 직선인 거죠. y는 x라는 직선. 이게 지금 변수인 거네. 상수가 아니고 이 둘이 만나서 생긴 교점이 0보다 큰 범위에서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럼 최고차함계수 양수인 건 알고 있잖아. 3차 함수의 값이 0에서 접선의 기울기 1이었냐? 0대 2번 값도 1이었고? 내가 발견이었어요. 그럼 3차 함수가 급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생긴 녀석과 y는 p라고 하는 선과 교점이 0보다 큰 범위 하나 있다고? y축의 위치를 모르겠네? 근데 접선의 기울기가 1인 건 여기는 없잖아.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1 나오는 녀석의 값이 한 여기쯤에 있을 거니까 여기가 y축이라는 얘기인가? 이런 거 맞나요? 그럼 나의 바램은 교점 좌표의 값이 이렇게 발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 상황을 원하고 있는 거지? 이런 거 맞나요? 네. 이런 상황이 연출되도록 하는 아이씨 P라고 놓지 말걸. 어떡하지? 너를 바꿔. 자, 그러면 교점이 하나가 있다는 조건을 통해서 이 녀석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도록 하는 m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뭔 개소리지? 이거 두 개 뺀 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럼 두 개 뺀 녀석의 값이 미분이 불가능한 거는 어디란 얘기야? 이거는 2x승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 저 녀석의 값은 그림이 다 있을 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요 점에서 접올렸을 때 미분이 불가능한 거지. 이런 거 맞아요? y라는 녀석의 값이 절대값 fx-x라고 한다면 이 점의 x좌표가 접올렸을 때 뾰족한 점인 거지? 이런 거 맞나요? 이거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니까요. 내가 필요한 건 그럼 이 점이 필요한 거야? 이 점을 어떻게 찾아? 이 점 x좌표. 이 점 x좌표를 모르겠다? 그러면 fx-x부터 구해볼까? a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ax 제곱 x끼리 빼서 지워지고 플러스 1만 남나? 이 함수의 그림이 원래 이거였지? 네. 난 그게 빵 나오는 점의 좌표가 필요한 거지.
이게 빵 나오는 점의 좌표를 어떻게 알아? 빵 나오는 값이 m이라고 하는 녀석이고 또 한 녀석은 이 점이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말고 신경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점 알아? 접했으면 좋겠다며. 네. 이 점 아냐고. 이 점은 접선의 길이가 똑같은 점이야? 네. 이 점의 접선의 길이가 1 나와야 되지. 이 점의 값을 n이라고 해볼까? 그럼 미분하게 되면은 f'x-1의 값이 3ax의 제곱 마이너스 3ax 이거 여기까지인가? 네. 근데 여기다 n을 갖다 대입하게 되면 n을 대입했을 때 기울기가 1이니까 1을 빼면 빵이야?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럼 쌤이 n이라고 표현한 녀석의 값이 누구란 얘기야? 이건 빵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1이었지. 빵하고 1인가? n값은 1인 거네. 그리고 두 녀석을 갖다 놨을 때는 n값이 중분이 돼야 되나? 1이 중분이 돼야 돼? 그럼 1을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해야 돼? 내 말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럼 1 대입하고 있습니다. 1 대입한 게 누구야? 그럼 A라고 하는 녀석의 정체가 2? 근데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fx-x라는 녀석의 값이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1은 빵 나오도록 하는 1이 아닌 다른 근이 필요한 거지? 그럼 조립제법 한 번 더 하면 되겠다. 느낌은 마이너스 2분의 1 같은데? (1이) 중분이어서 1로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 함수의 값이 2 x-를 제곱하고 2x 플러스 1이니까 x좌표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이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서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거죠? 이해된 거 맞나요? 제곱은 잘못 쓴 거예요. 되셨어요? 이걸 좀 깔끔하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우 이해 덜 된 거 있어? 네. 2022년도 오후 논술 문제로 왔습니다. 첫 번째 제시하고 있는 건 합성함수, 역함수의 미분법 설명했고, 극한값 설명했고, 치환적분 설명했습니다. 논제 1번, 논제 2번 다 어렵고요. 논제 3번 다 어렵습니다. 이때 선생님이 이때 찾아봤을 때 평균 점수 50점 정도 였던 것 같아. 합격자의 평균이었나? 커트라인이었나? 40 몇 점, 막 이랬을 때 합격이었던 것 같아. 문제가 기괴하게 생겼어? 근데 선생님이 너희가 프린트가 있으니까 나 이거 내가 쓸 데가 잠시 지웠다고 풀면 되지. 쓸 공간이 모자라서 좀 지우고 하자. 이거는 크게 두 문제만 좀. 맞아요. 자, 우리가 지금 풀려고 하는 문제는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 정의된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의 값은 로그 함수, 이차 함수, 더해진 함수고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여야 되잖아. 그런데 리미트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fx의 극한값이 누구예요? 그렇다면 감소함수인 건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증가함수일 거고 미분의 상상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겁니다. 그럼 미분의 상상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증가함수인데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서연아 네.
왜 잠을 자려고 자세를 취하고 잠을 자? 눈 감고 있는 시간이 너무 길잖아. 뜨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f'의 값이 항상 0보다 같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미분부터 해볼까? f'의 x의 값이 x분의 1, 4x 플러스 a라고? 이게 항상 0보다 같아야 된다고? 근데 a라는 값이 누군지는 몰라. a 구하래. 여기 있는 극한값이 수렴하도록 하는 a의 값을 결정하래. 그럼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선생님 생각에 x의 값이 1로 가까이 갔을 때 역함수의 값을 미분하라고 돼 있거든? 이건 역함수가 있고 역함수한테 1대2 반값이 있거든? 근데 나의 목적은 지금 이거야. 아이씨, 왜 귀찮게 역함수가 써있고 지랄이야? 원래 함수였으면 참 좋겠구만. 그래서 역함수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f로 바꾸는 노력을 하려고 해.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럼 점검해야 될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점검할 몇 가지 사항은 f한테 x를 대입한 결과가 y라고 fx의 값을 y라고 치환하고 싶어. 목적은 그럼 역함수한테 y를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역함수한테 x를 대입한 게 필요하니까 역함수한테 x를 대입한 녀석의 값을 y라고 치환하자. 이렇게 이거라고 하면 f한테 y를 갖다 대입한 게 x인 거니? 그럼 나는 지금 이 위에 있는 요 녀석을 뭐라고 쓰겠다고? y라고 쓰겠다고? 그리고 원래 함수한테 뭘 대입해서 1 나오는지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여기다 뭐 대입하면 1 나온다고 할 수 있지? 모르지. 아이씨, 이게 문제네. A, B, C? F한테 C 대입한 녀석의 값이 1이라고 한다면 역함수한테 1 대입한 녀석의 값은 C라고 할 수 있나? 그럼 여기 있는 값은 지금 ln C분의 Y의 제곱, 전체 제곱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럼 요 값이 문제인데? F의 역함수를 미분해서 X를 대입한 요걸 어떻게 처리하지? 제15에서 알려주네? 역함수를 미분한 건데 X를 대입하는 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럼 이게 지금 F 프라임, 내가 역함수한테 X를 대입한 걸 Y라고 쓰자고 했냐? 그럼 일단 F라고 바꿔 쓰는 게 가능할 것 같아. 바꿔 쓰면 이게 누구라고? F 프라임 Y분의 1이라고? 그 옆에 있는 값은 ln C분의 Y의 전체 제곱인가? 이거의 극한값을 구할 건데 지금 X가 없지 않아? 그럼 X가 1로 가면 Y는 어디로 가? X가 1로 가면 C의 값은 Y는 C로 가? 이거 필요한 거네? 그때 ln C분의 Y의 극한값은 0? ln 1이니까 이게 0이면 분모에 있는 F'C의 값은 뭐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F'C의 값은 0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가? 0분의 0꼴이 되지만 수렴할 수 있으니까 이해된 거 맞아요? 이제 그걸 서술로 하면 될 것 같아. 이것 따로 리미트 붙여준 녀석의 값 0으로 가니까 이것도 리미트 달아준 녀석은 0으로 가야 되고 이 함수의 값은 미분이 가는 함수고 여기다 C 대입한 거? F'C의 값은 C분의 1 더하기 4C 더하기 A의 값이 이게 0이었으면 좋겠다고? 야, 근데 이 함수가 가지는 가장 작은 값이 0이라며. 얘가 항상 0보다 커났다며. 근데 C 대입한 게 최소값이라고? C가 이 함수의 제일 최소값? 산술기하 평균에 따르면 정의역이 0보다 크기 때문에 밑줄 친 거의 최소값은 4. 4 플러스 A의 값이 0보다 같아야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렇다면은 A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4라는 얘기구만. A라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돼야지만 빵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때 C의 값은 누구지? 그러네. 산술기하 평균 두 개 값이 똑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니까. C의 값은 그때 C의 값은 2분의 1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의 값은 지금 마이너스 4인 게 확정인 거네? 이제 필요한 건 B의 값이랑 L 값이 필요한 거죠? 그럼 함수를 쳐다보면 되겠네? C라고 하는 수의 값이 마이너스 4. 그럼 마이너스 4 대입하면 1 나와야 돼? 함수 fx의 정체가 lnx 플러스 2x의 제곱 a가 2분 마이너스 4 b의 값은 누군지 몰랐는데 내가 마이너스 아니다 c의 값이 2분의 1이었지? 2분의 1을 대입한 값이 1 나와야 돼? 2분의 1 대입했습니다. 눈은 뜨되 쳐다는 보지 않네요. 자, 이 녀석의 값이 1이라고? 그럼 b가 좀 안 이쁘다. b의 값은 마이너스 ln 2분의 1이니까 ln이 상수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었으니까 2분의 5냐? 맞게 이해했나요? 그럼 a, b의 값은 다 구했네? b의 값이 ln이 플러스 2분의 5인데 이제 극한값 l만 구하면 돼? 근데 이 극한값을 구했으면 좋겠는데 극한값 어떻게 구하지? f'y? 리미트 y의 값이 어디로 간다고? c가 2분의 1이라고? f'y의 값은 여기다 지금 y를 대입해야 되는 거잖아. y를 대입하면은 y분의 1 플러스 4y 마이너스 4? 근데 분자의 값이 lny 마이너스 c의 값 2분의 1이었나? 그럼 이게 ln 2y인가? ln 2y의 제곱? 그거를 극한값을 구하라는데? 빵분의 빵꼴이잖아. 2분의 1 대입했을 때. 빵분의 빵꼴이어가지고 이걸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야, 이게 혹시 완전 제곱식이냐? 아닌가? 분자 분모의 y를 곱할까? 분자에도 y를 곱하고 분모에도 y를 곱하면 분모에 있는 값이 2y-1의 제곱이니? 분자에 있는 값은 ln 2y-ln 1의 제곱이니? ln 1은 빵이니까 없던 값 넣어도 상관없죠? 그러면 앞에 있는 값은 y한테 2분의 1 대입하면 그냥 2분의 1이잖아. 근데 괄호 속에 있는 값이 어디서 많이 본 거지 않아 이거? 괄호 속에 있는 값이 뭐야?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투할 때부터 반복되시 했던 이게 누구냐고. 이게 fx 같은 거지. 맞아요? 이게 fx 같은 건데 이 녀석은 2분의 1을 대입해서 오른쪽에 ln 1이야? 그럼 이 녀석은 ln 2y를 미분한 거한테 뭘 대입해야 돼? 나 이것들 진짜 생각이란 걸 하라고. 생각이란 걸. x가 2로 갔을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fx의 제곱 빼기 f4가 있으면 니네 어떻게 해 이거? x제곱 x제곱 똑같고 4, 4 똑같으면 x가 2로 가도 이 녀석의 값은 f'2야 f'4야? f'4죠? x의 제곱의 값이 4로 가니까 모르는 거 아니죠? 자, 이거 미분한 다음에 뭐 대입하자고? 네, 미분한 다음에 1 대입하는 거죠? 이건 y는 2분의 1로 가지만 2y는 1로 가는 거죠? x가 a로 갔을 때 x-a분의 fx-fa야. 미분해서 a 대입하는 거 미분해서 지금 1 대입해야 돼? 이거 미분하면 누구야? 여기다 1 대입하면 누구예요? 1. 앞에다 2분의 1 대입했더니 앞에 건 2분의 1이고 뒤에 건 1인가요?
L값은 2분의 1이네? L값은 2분의 1입니다. 이걸 다 더한 녀석의 값을 구하세요. 그럼 답은 ln이 더하기 ln이 마이너스 1인가? 이해됐어요? 에어컨을 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합니다. 최고차함계수값 1인 3차 함수가 있는데 hx의 값이 지금 극한값이 2라고 얘기했거든? 리미트 x의 값이 2로 가까이 갔을 때 분자한테 2 대입하면 빵인가요? 그러니까 분모에도 2 대입했을 때 빵 나와야 되죠. 그럼 gx의 값은 이게 수렴하기 위해서는 gx의 값은 2 대입하면 빵이죠. gx의 값 x-2 값이 인수해야 될 건데 문제는 3차 함수의 값 x-2 인수의 값을 한 개만 가지고 있을지 두 개만 가지고 있을지 세 개를 가지고 있을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극한값 2로 수렴하도록 하는 x-2가 몇 개인지 정도 유추해 보려고 합니다. x-2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도함수의 값이 분자했으니까 도함수도 구해야 되겠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x-2 곱하기 2x 플러스 a 이걸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 대입하려고요. 극한값 구하고 있습니다. 리미트 x의 값이 2로 가까이 갔을 때 부모는 gx, 분자가 x-2 g'x? 그럼 gx는 x-2하고 분자에는 x-2 약분되네? 남은 녀석의 값이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분의 이게 남아요? 그런데 이 녀석의 값은 2 대입하면 이게 빵이잖아. 그래서 극한값은 뭘 대입하는지 간에 실은? 그럼 2가 아니네. x-2가 하나인 건 모순이네요. 두 번째 거 도함수 구하고 있습니다. 2 곱하기 x-2 x 플러스 d d의 값은 마이너스 2가 아닙니다. x-2의 제곱입니다. 이걸 대입해서 극한값 구하고 있습니다. x가 2로 갔을 때 x-2 두 개씩 약분되는 거야? 분자의 x-2 두 개하고 분모의 x-2 두 개 약분돼요? 그럼 분모에 남는 건 x 플러스 d가 남을 거고 분자에 남는 녀석의 값은 2x 플러스 d하고 x-c가 남을 겁니다. 2 대입하면 이게 지워지고 극한값은 요거네. 근데 x-c가 3개 있으면 g'x의 값은 3x-의 제곱이어서 극한값이 x-를 3개씩 지울 수 있나? x-이 3개씩 지우면 분모의 값은 1인가? 분자는 3이 남고 극한값은 3이어서 모순인가요? 그러면 나중에 안 보일 것 같아서 지워버릴게요. 모순인 거 확인한 다음에 이제 3차 함수 gx의 값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gx의 값 hx라는 함수의 값이 hx가 누군데? hx의 값이 지금 요건가? hx라는 것 자체가 x 플러스 d분의 2의 x 플러스 d 플러스 x-2가 요게 지금 hx라고? 근데 c로 가까이 갔을 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c를 구하라고? 그럼 0보다 컸을 때 0보다 작을 때 얘기하는 거야 지금? c가 뭘까? 근데 지한테 c를 갖다 대입한 값이 누군지부터 일단 써놓자. 지한테 c 대입하면은 c-의 제곱 플러스 곱하기 c 플러스 d야? c를 찾아내라고? 너 c를 찾을 수 있나? c는 0이 아니라며. c는 어떻게 알아? 극한값이면 리미트 x의 값이 c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모르잖아. 이거의 극한값은 항상 존재하는 건가? hx라는 것 자체가 극한값이 항상 원래 있는 거니? x에만 절대값 씌우면 그림 어떻게 그려요?
y축 오른쪽 것만 그린 다음에 y축 대칭하는 거지. 분수함수지. 분수함수의 값이 가령 점근선의 값이 만약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분수함수의 그림이 이렇게 생겼을 때 y축 오른쪽 것만 그림을 그리고 y축 대칭하는 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연속이잖아. 극한값 있잖아. 모든 점에서 극한값 존재하는 거지. 그런데 C에서 y축 대칭을 했는데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C에서? 뭔 개소리야? C의 값이 0은 아니라며. 만약에 분수함수의 그림이 점근선의 값이 y축이 점근선이면 y축 대칭했을 때 극한값이 무한대로 가는 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지. C의 값이 0이면 말이 돼. 근데 C가 0이 아니라며. 뭔 개소리냐고. 점근선의 값이 세로 점근선의 값이 누군데? 부모가 빵 되는 게 마이너스 D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림이 이렇게 생긴 그림이라고 한다면 y축 대칭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D하고 플러스 D에서 그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겠네?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겠네?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럼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y축 대칭했을 때 분수함수의 특성상, 점근선의 특성상 그래프로 y축 대칭했을 때 C라고 하는 값이 D이거나 또는 C의 값이 마이너스 D였을 때는 그때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런데 점근선 마이너스 D의 값은 무조건 양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D의 값은 음수해야 되고 마이너스 D의 값은 양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점근선 자체가 y축 오른쪽에 있었어야 되니까. 이해된 거 맞죠? 지금까지? 그러면 C하고 D가 똑같았을 때에는 18C의 값이 C-2의 제곱 곱하기 2C? C의 값도 음수기 때문에 C로 약분할 수 있죠? 지금 C의 값은 음수거든? 마이너스 1인가? 두 번째 건 대입했더니 18C의 값이 C-2의 제곱 곱하기 C하고 D가 부호가 반대면 빵이야? 그럼 이때는 모순이지. C가 빵이 아니니까. 그럼 될 수 있는 녀석의 값은 C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요? 그럼 문제 구한 건 우리한테 뭘 구하라고요? G한테 마이너스 2만 대입하라고? 근데 이 값이 D의 값이 누구였어? CD가 똑같으니까 D가 마이너스 1이었나? 그래서 우리 하려고 하는 건 x-2의 제곱 곱하기 x-1한테 마이너스 1을 대입하세요. 좀 되신 거 맞아요? 논제 3번으로 갔습니다. 방금 했던 두 문제도 실은 쉬운 문제가 아닌데 선생님이 빨리 하고 싶어서 빨리 끝냈거든? 왜냐면 저번에 좀 천천히 이해시켰더니 시간이 좀 모자르더라고. 좀 서두르고 있는데 이 문제가 또 어렵네. 함수 kx라는 함수의 값은 y는 x하고 sin x가 더해진 함수입니다. 저 녀석의 그림은 약간 이렇게 생긴 그림입니다. kx라는 녀석의 값은 이렇게 생긴 그림인데 라지 f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상수 알파고 베타에 대해서 다음과 정의했습니다. 라지 f의 값은 0부터 파이 t까지 kx라는 녀석의 역함수한테 y를 대입한 거를 또 코사인한테 대입했고 그걸 적분하라고 합니다. 일단 1번을 보는 순간 이건 뭔 개소리야. 아이씨 어떻게 하란 얘기야. 라는 느낌부터 드네요. 아이씨 어떻게 하지?
그럼 이건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나? 아까랑 비슷하게? K한테 X를 갖다 대입한 값을 Y라고 한다면 K 역함수한테 Y를 갖다 대입한 녀석의 값이 X인가요? 그러니까 문제 없죠? 그런데 그럼 바꿔서 푼 다음에는 라지 FT라고 하는 녀석의 정체가 0부터 파이 t까지 코사인 x라고 쓰기로 했다고 지금? 근데 미분하게 되면 뭐지? 이걸 미분하려고 dy의 값이 k 프라임 x dx니? 서연아, 네? 그때 dy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지금 k 프라임 x dx? 근데 문제는 y라는 변수가 죄다 x로 바뀐 거야? y가 전부 다 x로 바뀌었으니까 이 범위는 y의 범위였을 건데 이 범위를 x의 범위로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은 내가 필요한 거는 y가 빵 나오는 y의 값이 빵 나오는 x가 누구야? 뭘 대입한 빵 나와? 빵 대입한 빵 나와? y가 파이 t가 나오도록 하는 파이 t지 t에 괄호 없지. y가 파이 t가 나오도록 하는 x는 또 누구야? 뭐라고? 파이팅. 네, 파이 t를 대입해야지 파이 t가 나오겠구만. 사인이니까 어차피 빵 나오니까. 그러면 이 범위는 똑같겠네. y의 범위와 x의 범위는 k 프라임 x가 누군지 알아? 이게 k 프라임 x야? 그럼 싹 다 바꿨더니 뭔가 실마리가 보이는데? 0부터 파이 t까지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야? 심지어 우리 적분할 수도 있어. 코사인 값은 바로 플러스 사인으로 적분할 수 있고 코사인 제곱 적분은 반각 공식 사용해서 적분할 수 있지? 서연아. 자, 그런데 이 함수가 라지 f란 함수인데 알파고 베타의 값은 t가 0부터 8까지 범위에서 라지 f의 값이 극대값 갖는 가장 큰 t의 값, 라지 ft가 극소값을 갖는 가장 큰 값? 내가 하고 싶은 거는 극대값, 극소값을 찾아야 되는 거야? 말씀하세요. 파이 t에서 t가 정수가 아니면 파이 t에서 t가 정수가 아니면 사인 t의 값이 정수가 아니면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이게 애매하네. 그건 생각 못했다. 여기다가 파이 t를 대입했을 때 파이 t가 나오는데 파이 t의 값이 정수가 아니면 파이 t가 나오는 x의 값을 구할 수가 없어. 이게 좀 애매하다. 그러면 다르게 풀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게 파이 t를 대입했을 때만 파이 t가 나올 수 있고 파이 t가 나오는 녀석의 값이 다른 값은 나오기 되게 힘들거든? 왜냐면 무언가를 대입해서 이게 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알파의 값이 지금 파이 t라고 생각했던 거잖아. 그런데 이 녀석의 값이 파이 t가 딱 떨어지려면 사인의 값은 막 분수가 나오잖아. 그치? 사인의 값은 마이너스1과 플러스 1 사이는 분수가 나오는데 t의 값이 정수가 아닌 이상은 파이 t라고 하는 값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실은
파이 t가 나오도록 하는 녀석은 파이 t밖에 없을 거야. 크게 문제는 안 될 거야. 이 알파의 값은 파이 t처럼 이쁘게 안, 그러니까 이 알파의 값 이쁘게 안 나오거든? 아마 하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필요한 건 미분에서 빵 나오는데 0과 8 사이에서 미분에서 빵 나오는데 양에서 도함수 해보가 양에서 음으로 바뀔 때 도함수 해보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었을 때를 찾아야 되겠네? 그럼 도함수 구해야 되겠구만. 나 라지 F를 미분하는 중이야. 라지 F의 값을 미분하게 되면 파이 t만 대입하면 돼? 근데 이게 t가 아니라 파이 t니까 속미분은 파이도 곱해야 되지? 이해하시나요? 파이 t 대입한 다음에 나중에 속미분에서 파이 배해야 되니까요. 밑에가 숫자 위가 변수이기 때문에 대입만 하면 되지 이제. 요 값이 빵 나오는 값에서 그 값이 발생해요? 아주 돌아가면서 눈 감고 난리 났다 지금 현우하고 서연이하고 아주 그냥. 저요? 너 맞아 너. 너 적어도 30초 이상 눈 감고 있었어. 지금 선생님 보고 있었단 말이야. 뜨고 있었어? 이렇게 있었는데 계속. 네. 아직 풀고 있어. 아찌 풀리는 거라고요? 자, 코사인 파이 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빵이던지 코사인 파이 t의 값이 마이너스 1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코사인 파이 t의 값이 빵 나오는 녀석의 값이 누구지? 아, 이렇게 설명하기보단 이걸 인수분해서 설명하는 게 좀 더 낫겠다. 도함수의 값이 파이 곱하기 코사인 파이 t 1 플러스 코사인 파이 t의 값이 도함수인데 그게 빵 나오는 녀석을 찾고 있습니다. 앞에 게 빵 나오는 녀석의 값이 누구죠? 2분의 1, 2분의 3, 2분의 5, 2분의 7, 2분의 9, 2분의 13, 2분의 15, 2분의 15까지가 8인가? 8보다 작나? 이런 값들에서 그 값을 가질 거고요. 이게 빵 나오는 녀석도 존재하긴 하지. 근데 이 녀석은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위로 한 칸 이동했어? 그럼 x축과 이렇게 돼? 빵 나온 값 있긴 있지만 절대 부호가 안 바뀌어? 무조건 이 값은 0보다 큰 것 같아요? 이런 거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이 빵 되는 값에서 그 값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값은 여기서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코사인 그림을 그렸을 때 처음에 만나는 점이 2분의 1, 그 다음 2분의 3이잖아. 2분의 1에서 2분의 5에서 2분의 9에서 2분의 15에서 뭘 갖지? 극대값을 갖나? 극대값을 각도로 하는 t의 값 중에 가장 큰 녀석의 값이 누구라고요? 그게 2분의 15라고? 그 다음에 극소값을 갖도록 하는 것 중에 제일 큰 녀석의 값 2분의 13인가? 라지 F한테 대입한 걸 빼라고? 빼게 되면은 라지 F한테 2분의 15를 대입한 거에서 라지 F한테 2분의 13을 대입한 걸 뺀 걸 찾으려고 했는데 그 값은 0부터 2분의 15파이까지 해서 0부터 2분의 13파이까지를 뺐으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2분의 13파이부터 2분의 15파이까지만 이제 적분하면 끝나는 거야? 자, 이제 적분하겠습니다. 코사인 값을 적분했더니 사인인가? 그리고 코사인 제곱의 값은 반값 공식을 써야 돼요? 첫 번째 2분의 1 적분했고요. 두 번째 거 적분했더니 이해된 거 맞으세요? 아이씨, 이건 못 해먹겠는데? 2분의 15파이를 대입하면 누구야? 1? 15파이니까 빵? 2분의 13파이 대입하고 있습니다. 2분의 13파이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인가? 2분의 13파이 대입했더니 4분의 13파이. 2분의 13파이 대입했더니 이건 빵. 생각보다 쉽네. 2 플러스 2분의 파이야?
이해된 거 맞으세요? 할만했죠?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다음 문제가 매개변수를 표현한 매개변수 t로 표현했을 때 xy를 표현한 게 있고 극대극소 설명하는 거 같고 부분적분 설명했어. 별거 없어. 제시문에서 점의 좌표들을 설명합니다. 원의 중심이 중심좌표가 0,2 뭐 마이너스 2,0 다 x축 y축 위에 2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다 중심좌표고 반지름 길이 일자리 원이 4개 있습니다. 그 4개의 원이 C1부터 C4까지 원이 있는데 꼭지점이 다음과 같은 사각형도 있다고? 이런 게 꼭지점이라고 하니까 한 변 길이가 몇이란 얘기야? 정사각형 한 변 길이가 몇이라고요? 네, 정사각형 한 변 길이가 2분의 파이짜리 정사각형이죠? 원의 반지름은 1, 정사각형 한 변 길이는 2분의 파이짜리 정사각형입니다. 실수 t의 값이 돼서 t의 값이 0보다 큰 것 같은데 좌표 평면 위로 움직이는 5개 점이 있습니다. 5개 점에 대해서 다음 질문에 답하세요. 출발할 때는 원위의 점들은 0,3, 마이너스 3,0 이런 점 R점에서 출발한다고? 여기가 0,3 R1, 여기가 R2 이렇게 출발하는 점들이 있는데 t의 값이 빵이었을 때는 저 점들에 출발해가지고 t의 값이 t였을 때, 시간이 t였을 때는 원위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빨간색으로 표현까지 해놨습니다. 사각형 위에 있는 점 Q점 좌표는 t의 값이 빵이었을 때 2분의 3파이, 빵에서 출발합니다. Q점 좌표 2분의 3파이, 빵에 출발하는데 t초 동안에 정사각형 위를 시계 방향으로 t만큼 이동합니다. 원 위에서는 얼마만큼 움직인다고? 원 위에서도 t만큼 움직여? 그랬을 때 문제가 움직인 점의 좌표 P1, P2, P3, P4를 연결한 사각형은 무슨 사각형일까? 원래 R1, R2, R3, R4 위에서도 정사각형이었겠지? 점의 좌표가 똑같이 시간당 t만큼, t초 동안 t만큼 움직이면 이 P1, P2, P3, P4를 연결한 것도 정사각형이겠지? 근데 그게 왜 정사각형인지 설명은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Q점 좌표의 값은 이쪽에서 시계방향으로 움직이는데 Q점 좌표의 위치는 어느 변에 있냐에 따라서 점의 좌표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첫 번째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거는 일단 뭔지부터 확인부터 하자. P1 점의 좌표 구하고 P3 점의 좌표 구해가지고 두 점 사이의 거리값 구하라고 했고요. P1과 P3의 거리 구하라고 했고요. 정사각형 P1부터 P4까지 정사각형 넓이 구하라고 했고 P1, P3하고 Q의 무게중심률 X좌표도 구하라고 했겠습니다. LT, AT, FT라고 논제 1번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A라고 하는 상수의 값을 가지고서 0부터 A까지 범위에서 AT라고 하는 녀석의 모든 극값의 합의 값을 구하라고 했겠습니다. 여기서 극값의 합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여기 점의 y좌표가 1, 여기 점의 y좌표의 값이 빵, 여기 점의 y좌표의 값이 2, 이 점의 y좌표의 값이 1 이렇게 극점 4개 있습니다. 그때 극값의 합의값은 뭐예요? 3이라고 해야 돼? 4라고 해야 돼? 똑같은 게 2개 있는데 모든 극값의 합은 공통된 녀석도 다 더하라는 얘기야. 모든 극값의 합은 4라고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A라고 하는 걸 구한다면 0부터 A까지 모든 AT라고 하는 이 무게중심에 대해서 무게중심 아니지, 사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모든 극값의 합을 구하기 전에 A부터 분석 좀 해보자. A를 봤더니 느끼는 생각이 뭐야? (200파이를) 바꿀 수 없나? 200파이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누구야? 이게 200파인가? 그러면은 400 끄집어낼 수 있잖아. 아니, 400, 이거 다 인테그랄 똑같이 하나만 써서 합치면 뭐냐고.
완전 제곱식이니? 그럼 내가 좀 이따 LT의 값을 구하고 P1하고 P3 사이의 거리 LT 값을 구한 다음에 LT 값을 제곱한 거에서 20을 빼야 되겠네. LT 값은 거리니까 루트가 있나 보네. 루트가 있으면은 20 더하기 삼각함수인 거보지. 20 약소 구한 다음에 삼각함수의 값을 제곱해 접근하라며. 반각공식 사용하라는 얘기네. 근데 밑에 있는 녀석의 값은 AT도 구하고 FT도 구해가지고 이건 예상이 안 된다. 범위가. 일단 LT, AT, FT의 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0,2라고 하는 점의 좌표에서 P1까지 이렇게 연결했고 여기 길이의 값 1이죠. 각의 크기는 뭐라고요? T초가 지날 때 호의 길이의 값은 T만큼 움직인다면서요. 반점 1이라면서요. 중심각이 누구냐고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R1이라는 점의 좌표는 0,3이었는데 R1은 0,3이었는데 수선발 갖다 내려가지고 길이값들을 구할 수 있네요. 이 점 좌표 0,2였는데 여기 요만큼 길이값이 누구죠? 코사인 T? 요만큼 길이의 값은 사인 T인가? 그럼 P1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누구죠? 마이너스 사인 T, 2 플러스 코사인 T인가? 그런데 이 녀석의 값이 원점 대칭이지 않나요? 중심점도 원점 대칭, R1하고 R3도 원점 대칭, P1하고 P3도 원점 대칭이겠네? 맞니? 문제 요구했던 건 LT라고 하는 녀석 값 자체가 두 점 사이의 거리였습니다. 루트 제곱 4사인의 값을 4사인 제곱 제곱을 못하겠다. 4 코사인 제곱 8 코사인 16 8 빼가지고 2 코사인 T 플러스 4의 값을 제곱했습니다. 미쳤네요. (16 코사인 T 플러스 16인가요? 그랬더니 루트 20 플러스 16 코사인 T야? 여기까지 해결됐죠? P2 값 좀 구하려고 합니다. P2 값을 구하면은 P2의 점의 좌표는 여기가 T이기 때문에 수선발 내렸을 때 여기가 코사인인가? 여기가 사인이고요. 그럼 P2라는 점의 좌표는 여기 P2? P4는 다시 P2하고 원점 대칭이니까 사각형이 정사각형이라는 거는 왜 정사각형인지 언급해 줬으면 좋겠거든? 그런데 여기는 점과 점 사이의 길이의 값들을 구해야 되잖아. 처음에 P1하고 P2의 값 구해야 되겠다. P1, P2하고 P2, P3하고 느낌상으로 다 똑같았지. P1하고 P2 사이의 거리 재고 있습니다. 그 거리가 몇인데? 그럼 가운데 있는 녀석의 값 이거 2배 해준 녀석의 값은 가운데 값 소거되겠다. 더하면 남은 녀석의 값이 앞에 거 제곱한 거 2개, 뒤에 거 제곱한 거 2개 남아요?
그럼 이 녀석의 값이 루트, 또 제곱하고 앉아 있어야 돼? 2 코사인 제곱, 2 사인 제곱은 4지. 아니다. 2 코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2지. 거기다 상수 4한테 2배한 8 추가되고, 가운데가 누구야? 8 코사인인가? 그럼 이 길이의 값이 루트 10 플러스 8 코사인 t예요? 여기다 루트 1을 곱한 게 이거 맞아? 그럼 1대1대 루트 2니까 90도가 성립하네요. 모든 변 길이가 똑같고 두 변 사이의 각은 90도네요. 그러니까 정사각형인 건 보여줬습니다. 그때 사각형의 넓이 구하라고? 사각형의 넓이의 값이 AT라면서요. 사각형 넓이가 누구죠? 10 플러스 8 코사인 값이 정사각형 넓이인가요? 그리고 뭐가 P1하고 P3하고 Q점의 무게중심의 X좌표가 FT라고 했거든? 한 변의 길이 값 2분의 파였죠? 나 지금부터 Q점 좌표 찾고 있습니다. 내가 궁금한 건 Q점의 Y좌표 안 궁금해. 야, P1하고 P3는 X좌표 두 개 더하면 뭐냐? 빵이야? 그러면은 Q점의 X좌표만 더해서 3으로 나눠주면 되지. Q점 좌표 구해서 3으로 나눠준 것 자체가 무게중심의 X좌표인 거죠? 난 Q점만 구하겠습니다. Q점의 X좌표 구하고 있습니다. 범위 쪼개야 되겠네? 야, 그걸 3으로 나눠준 녀석의 값 FT라고? FT 한 번에 구하자. 이동하는 게 0부터 0의 등호가 있는지 모르겠다. 0부터 2분의 파이가 되기 전까지는 t의 값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여기 변 위에 있죠. 그럼 Q점의 X좌표는 누구예요? 2분의 3파이? 그거를 3으로 나눠준 게 2분의 파이인가? 2분의 파이부터 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파이 사이 있으면은 여기 위를 왔다 갔다 하겠죠? 이동한 전체 길이의 값은 t초 동안에 t만큼 이동한 거죠. 여기 길이가 t입니다. 그럼 요만큼의 길이의 값은 t-2분의 파이인가? 전체 길이의 값은 2분의 파이고요. 근데 내가 필요한 거는 이 점의 x좌표의 값이 필요해요. Q점의 x좌표. 그럼 2분의 3파이에서 t-2분의 파이를 빼야 돼? 2분의 3파이에서 t-2분의 파이 뺐더니 2파이 t? 2파이 t의 값을 3으로 나누는 게 무게중심의 x좌표. 파이부터 t의 값이 2분의 3파이 사이 있으면 여기에 있나? 여기서부터 이동해서 가는 길이의 값이 여기까지가 t입니다. 그럼 요만큼의 길이의 값은 t-파이? 중요한 거는 x좌표만 중요한 거지? 지금 Q점의 x좌표는 파인가요? 그걸 3으로 나눠줘야 돼요? 마지막이 2분의 3파이부터 시작해서 2파이까지만 보겠습니다. 2파이까지면은 움직인 게 여기서부터 움직인 전체 길이의 값이 t. 거기서 세변 길이 2분의 3파이 빼주면 여기 길이의 값이 t-2분의 3파인가? 그러면 파이라고 하는 점에서 t-2분의 3파이만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이 점 좌표의 값은 t-2분의 파이? t-2분의 파이의 값을 3으로 나눠주세요. 근데 다 구했어. 필요한 거 다 구했어. 근데 페이지가 다음 페이지야. 기억 안 나는데? 자, 대입하고 있습니다. LT라고 하는 세값이 루트 20 플러스 16 코사인이었나?
제곱해가지고 20을 뺐더니 16 코사인? 그걸 제곱하라고? 그럼 256 코사인 제곱? 근데 코사인 제곱의 값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x? 256을 1로 나왔더니 128? 128은 끄집어냈습니다. 끄집어냈고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1 플러스 코사인 2x만 남아요? 니네 지금 이해된 거 맞니? 적분했습니다. (2분의 파이) 대입했습니다. 앞에 거 2분의 파이, 뒤에 거 빵? 2분의 파이 곱하기 128. 빵 대입한 건 다 빵이죠? A의 값은 64파입니다. 빵부터 64파이까지 범위 사이에서 넓이 AT의 값도 까먹었어. 넓이 AT가 이거였나? 한 변의 1에 제곱한 거? 그 값의 모든 극값의 합의 값을 구하세요. AT 미분하고 있습니다. 미분했더니 마이너스 8 사인이야? 빵 나온 녀석 값이 누군데? 0부터 64파이까지 범위 사이에서 극값을 가지려면 언제 극값 갖냐고요? 파이, 2파이 이런 데서 극값을 가져요? 63파이까지? 전체 63개 중에 홀수의 값이 몇 개야? 홀수가 32개, 짝수가 31개 있나요? 그런데 극값을 구하라면서요. 마이너스 사인입니다. 마이너스 사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나? 파이에서 극소? 홀수 파이를 대입했을 때가 극소, 짝수 파이를 대입했을 때가 극대인 거네? 그럼 파이를 갖다 대입한 극대값이 파이를 갖다 대입한 극대값이 누구야? 파이 대입했더니 누구라고? 2? 극대값 2는 몇 개야? 30? 홀수가 32개였다고? 2파이를 갖다 대입하면 누구지? 18은 몇 개 있다고요? 이거 산수한 녀석의 값이 모든 극값들의 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도 가끔 실수해서 이렇게 풀 때 있거든? 똑같은 값이 있어도 개수를 모든 극값들을 다 더하고 있으니까 파이에서 발생하는 2, 3파에서 발생하는 2 이런 극값들 다 더하래. 내 말 이해된 거 맞죠? 근데 이건 못하겠어. 벌써 했어? 29 곱하기 30이란 말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622대.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 AT하고 FT의 값을 제곱한 거. 그 다음 0부터 파이까지 FT의 값만 제곱한 거. 이거 구하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파이 값을 기준으로 AT는 변함이 없거든? 그런데 파이를 기준으로 FT의 값이 달라지죠. 0부터 파이까지 FT의 값은 또 쪼개야 되지. 2분의 파이에서 또 달라지는 거지. 그럼 지금 우리가 구하는 값이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플러스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 해야 되겠네. 가라고. 야. 자, 첫 번째.
AT의 값이랑 FT의 값의 제곱을 곱해야 되거든?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FT의 값이 요거? 이걸 제곱하래? 아이 졸라 끔찍한데. AT의 값이 누구였어? 망했다. 망했지?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는 이제 빼기 FT만 제곱하래?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자 이거 산수하래요. 그 중에 이거 두 개는 범위가 똑같죠? 10이 빼지죠?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10은 빼지고 8 코사인 곱하기 9분의 1 끄집어낼까? 제곱이니까 순서 바꿔도 되나? 이거 적분하면 되고. 아이씨 이게 개고생이네. 그 다음 나머지 두 녀석의 값은 이제 산수해야 되지. 9분의 파이 제곱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 야 단국대 왜 이래? 마지막 녀석의 값은 4분의 파이 제곱의 값을 적분했더니 8분의 파이 세제곱 8분의 파이 세제곱에 10배 했더니 이거 산수하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9분의 8 곱하기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t제곱 코사인 t 따로 적분해야 되고 마이너스 4파이 t 코사인 t 따로 적분해야 되고 4파이 제곱 코사인 t 따로 적분해야 되고 다 따로따로 하세요. 부분 적분 2번 하세요? 부분 적분 1번 하세요? 그냥 적분하세요. 나머지 거는 땡땡. 산수 딱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거 녹화된 거는 선생님 이거 산수했거든. 옛날에는 산수해줬거든. 아 근데 이거 딱 두 가지만 설명합시다. 이제 산수만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요거 하나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 U'의 값은 적분했더니 앞에 있는 값이 t제곱 사인 t 마이너스 t 사인 t. 다시 U'의 값이 사인 t V의 값이 t 적분했더니 마이너스 코사인 t 미분했더니 1 t제곱 사인 t 마이너스 2 넌 누구냐?
마이너스 t 코사인?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곱해서 빼야 되니까 플러스 사인의 값을 적분했으니까 마이너스 코사인인가? 이런 거 맞아요? t 코사인 또 이런 식으로 부분 적분해야 되죠. 이런 산수가 나왔는데 산수에서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문제 풀 때 하세요. 그럼 되게 그지같이 나와. 파이 세제곱, 뭐 파이 제곱 이렇게 나와. 잠깐 쉬었다가 2023년도 모의논술로 가겠습니다. 아니다. 지금 바로 해야 되겠다. 이어서. 시간 없어요. 네. 2023년도 당국대 모의논술입니다. 그녀이가 쉬는 시간 안 가지면 안 된다고 그냥 제스처를 취했어. 당국대 2023년도 모의논술 문제입니다. 첫 번째 제시문에서는 샌드위치 분식 설명하는 것 같은데 두 번째 건 극대극소, 세 번째 건 정적분 따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논제 1번으로 갔습니다. 논제 1번 문제 얘기하는 거는 다음에는 극한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건 루트의 값이 이렇게 나왔을 때 극한값 유사하게 풀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딱 만나면 느낌이 빡 오지 않아? 안 와. 전개하고 있습니다. k제곱 플러스 k의 값이랑 전개하려고요. k제곱 플러스 k의 값이랑 k의 제곱 플러스 3의 값 전개해 보겠습니다. k 4제곱, k 세제곱, 3k제곱, 3k? 이 값이 k의 4제곱보다 큰가요? 이 값이 k 플러스 4제곱보다 작나? 이게 계수가 이항정리에 따르면 14641이니까 이거 언급해주고 루트를 씌운 녀석의 값의 범위의 값이 K제곱, k제곱부터 K제곱, 아니 K 플러스 1제곱. 네, 요 사이 있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는 얘기네. 그러면 시그마를 달아준 녀석의 값은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이 녀석의 값은 시그마 k 제곱의 값은 구할 수 있지 않아 우리가? K, 아니는 플러스 1. k 플러스를 제곱의 값은 어떻게 구하지?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 제곱은 어떻게 구해? 아니 이것보다 n 플러스 1 제곱이 하나 더 있을 거고 1이 하나 없을 거 아니야. 이런 거 맞아요? 이런 거 맞아? 그런데 이걸 n3승으로 나누게 하라며. 니네는 다음 주에 써야 돼. 난 귀찮아서요. 어차피 왼쪽과 오른쪽의 극한값이 누구야? 네, 양쪽의 극한값이 3분의 1인 거죠? 다시 한 번요. 여기다 1 대입하면 누구야? 2부터 된 거 맞아요? 그래서 극한값이 3분의 1이라고 샌드위치 부등식의 제시문 위에 제시문 첫 번째 제시문에서 샌드위치 부등식을 풀었다고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3차 함수가 있는데 3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 3차 함수를 가지고 논제 2번, 논제 3번을 같이 푸세요. fx의 값 알파고 베타에서 그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빵 대입한 함수값하고 베타를 대입한 함수값이 똑같습니다. 3차 함수 그림이 최고참계수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알파가 작고 베타가 크다고? 근데 같은 함수값을 갖는다고 빵하고 베타가? 여긴 몇 대 몇이야? 1대2야? 1대2니까 알파의 값에 3배 한 게 베타인가? 근데 그거는 설명해야 돼. 아이, 나 학교 다닐 때 문제 졸라 많이 풀었더니 베타의 값은 3알파인 거 아는데 생략하시면 감점의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대2인 거 안 쓰시는 게 더 좋아요. 풀이에는 쓰지 마세요.
그런 설명하지 마시고요. 설명과인 거 설명은 뭐 이렇게 하면 할 수도 없어요. 1대2여서 3할8라고 설명하지 않고 미분에서 빵 되는 값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 그 과정성은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런데 세 번째 조건에 따르면은 0부터 베타까지 fx에서 베타 f 베타를 뺀 게 108이라고 합니다. 뭔 개소리야? 야, 이 정도 센스 있지 않아? 방금 전에 문제 풀 때 하지 않았어? 너희는 나중에 이성 친구를 사귀는 게 힘들 것 같아요. 센스가 없어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들어? 아까 했다고. 아까 선생님이 저 뭐야? 저 코사인 800이었나 400이었나 뭐 있었잖아. 2분의 파이 400. 이 녀석의 값 인테그럴 0부터 베타까지 f 베타 값 맞아? 그럼 f 베타 x한테 베타 대입했으니까 베타 f 베타? 그러면 두 번째 조건식은 0부터 베타까지 fx에서 f 베타를 뺀 녀석의 값을 적분한 녀석의 값이 108이라고 준 거네. 이제 궁금한 거는 fx 빼기 f 베타라는 함수가 궁금해. 이 함수는 fx였잖아. 이 점 좌표가 베타, f 베타였고. 근데 내가 상수 f 베타를 빼게 되면 이 함수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x축으로 바뀌는 거야? 그럼 빵, 빵을 지나고 베타, 빵에서 접하는 거네? 최고참 계수의 값이 1이었고 다른 건 모르지만 나는 지금 이 함수는 알아. fx는 모르지만 fx 빼기 f 베타는 함수는 알아. 누구라고요? x 곱하기 이걸 대입해서 적분하세요. 적분해서 108 나오도록 하는 야 지금 이걸 적분하면 0부터 베타까지 적분한 게 여기 면적이냐? 아이씨 나 이거 아는 공식 아는데 이 공식도 알려줄 걸 그랬네. 아는 사람 12분의 저자 절대값 절대값은 A 상황이 맞아요. 베타 마이너스 빵의 4제곱 예전에 얘기해 주셨을 거예요. 네 얘기해준 적은 있긴 해요. 주어진 함수의 값을 대입해가지고 전개해서 접근하면 돼요. 인테그럴 0부터 베타까지 x-베타의 제곱의 값을 적분한 녀석의 값이 세우면 귀찮아서 이렇게 할래요. 이게 108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12 이게 몇이야? 12 곱하기 9? 그럼 베타의 4제곱의 값이 12의 제곱이랑 3의 제곱이랑 6의 4제곱? 그럼 베타의 값은 6입니다. 그때 우리는 fx를 아는 거야? 야, 문제도 안 읽고 막 풀고 있었네? 아직 문제가 fx의 극값의 차이값을 구하고 있는데 문제도 안 읽고 나 뭐하고 있었냐? 막 풀고 있었네 그냥? 그럼 이 함수의 값이 x-6의 제곱이에요? 근데 문제는 fx의 극대값과 fx의 극대값과 fx의 극소값의 차이값 물어봤거든? 그건 그냥 이 함수의 극대값, 극소값, 차이값 구해도 상관없겠다? 그럼 여기 알파가 누구라고요? 여긴 6이니까 여기는 2라고요? 그거는 미분해서 극값 2에서 갖는 거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여기다 그냥 2 대입하려고요. 2 대입하면 누구야? 30 극대값은 30에 극소값 6 대입했습니다. 그래서 극대값, 극소값의 차이값은 30이어서 여기 극대값, 극소값의 차이값도 32인 거죠? 두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fx라고 하는 그래프 위에 p점과 3t, f3t라고 하는 점 q점이 있습니다. 두 점을 1대3으로 내분한 점의 좌표가 R점입니다. R점이 나타내는 곡선의 방정식을 gx라고 하겠습니다. gx의 값이 간마에서 극소값을 갖습니다.
그럼 그냥 시킨 대로 내분점 구하고 극점 구해서 그 범위에서 적분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50이 나오도록 하는 fx의 극대값이 필요합니다. 우리 fx 알아? fx가 누구야? x 곱하기 x-6의 제곱 플러스 f6이니 베타 6이었으니까 근데 f6은 누군지 몰라. f6은 누군지 몰라요 지금? 그런데 P점과 Q점의 내분점 구하려고요. P점과 Q점의 내분점 구하고 있습니다. 4분의 3t 플러스 3t인가? y좌표 구하고 있습니다. f3t 플러스 요 녀석 점의 좌표가 r점이라고? r점을 가지고 t라고 하는 매개변수를 소거해가지고 xy 관계식 세우라고? 요게 지금 x하고 y였을 때 xy 식을 세우세요. x라고 하는 값이 4분의 6t, 2분의 3t입니다. y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4분의 f3t, 4분의 3ft입니다. t라고 하는 녀석의 정체가 3분의 2x? t한테 3분의 2x 대입하고 있습니다. 3분의 2x 대입했더니 2x인가? 요게 gx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녀석의 값한테 지금 3x 대입하고 3분의 2x 대입해서 대입해서 풀기에는 개빡칩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누구였지? 극소값이었나? f의 값을 미분했습니다. 미분하게 되면은 3x-2 x-6인가? 최고차항기의 수익값이 1인 녀석을 미분했으니까 최고차항기 수 3이죠? 그리고 아까 극점이 2하고 6이었죠? 미분하기 귀찮아서요? 내가 필요한 건 g'x가 필요합니다. 앞에 거 미분했습니다. 너 F 어디 갔어? 맞겠나요? 대입하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2x-2, 2x-6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x-2 3분의 2x-6 이게 빵 나오는 x값 중에 극소화되는 값이 필요합니다. 그게 감마입니다. 맞게 산수했나 지금? 뭐 3 빼먹었다고? 에이씨 어떻게 이거를 6 곱하기 x-1 곱하기 x-3이고 에이씨 2약 아이씨 암산이 안된다. 2분의 3만 곱하면 누구야? x-3인가? 이거는 3분의 1로 묶어주면 뭐지? 9? 맞아요? 빵 나온 거 찾아야 되는데 x-3의 값이 공통인수야? 2x-3으로 묶고 있습니다. 앞에서 남는 거는 3x-3이 남았고 2x-3을 묶었더니 3분의 x-3인가? 그럼 빵 나온 게 누구야? 3분의 10x-6이니까 빵 나온 녀석의 값이 3하고 5분의 9? 3하고 5분의 9?
그럼 극소값 언제 발생해? 3에서 발생하나요? 감마의 값이 3인 거 확인했습니다. 감마의 값이 지금 3인 거 확인했고 문제 요구한 거는 결국 0부터 2까지 fx를 적분하래요. fx의 값이 지금 x 곱하기 x-6의 제곱 플러스 f 6이었나? 그 녀석의 값을 적분한 녀석의 값이 50이 나오도록 할 때 fx의 극대값이 필요합니다. fx의 극대값은 2에서 발생했니? 근데 2를 갖다 대입하게 되면은 32 플러스 f6인가? 난 f6만 구하면 끝납니다. 여기서 f6이 필요합니다. (0부터 2까지) x-6의 세제곱 여기를 x-6이라고 썼고요. 이거 두 개 더하면 이거 위에 건지 이해되시나요? 적분하고 있습니다. 4분의 1 x-6의 4제곱 2 곱하기 x-6의 세제곱 f6 곱하기 x입니다. 여기다 2만 대입하면 0도 대입해야 되겠네. 2 대입하면 넌 누구니? 2 대입했더니 빵 대입하면 또 누구? 아이씨 못해 먹겠네. (36) 곱하기 9 좀 해봐봐. 36, 24, 24. 36 곱하기 9를 하니까 어? 324? 아, 36. 빵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16에 마이너스 216 2배 430. 요 값이 50입니다. 아이씨 괴로워 뒤지겠나 그냥. 몇이야 이거?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108? 그럼 플러스 108? 108하면 20을 빼야 되니까 44? 44니까 얘는 6? F3의 값은 F6의 값은 3? F3의 값이 F6의 값이 3이면 F2의 값은 35가 답이라고요? 전개해서 접근한 것보다 이렇게 변형해서 접근한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아이씨 다 풀려면 지금 서둘러서 해야 되는데. 8시? 끝나면 보내드릴게요. 두 문제만 풀면 돼요. 제시문에서는 첫 번째 쓸모없는 제시문만 있고요. 논제 1번으로 왔습니다. 이차 함수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쉽겠네. 열린 구간 1부터 2까지 보면 정의된 함수가 있습니다. fx에서 ft의 값을 빼가지고 적분한 녀석의 0부터 x까지 적분한 녀석의 값이 gx입니다. 근데 gx의 값 a에서 그 값을 가질 때 a는 누구인가요? 단순하게 생겼지. 근데 문제는 t에 대해 적분하려고 하는데 x하고 t가 같이 있잖아. 그러면 fx의 값을 따로 썼으면 좋겠는데 fx-ft의 값이 양인지 음인지를 따져가지고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fx가 큰지 ft가 큰지를 지금부터 따지면 되겠네요. 근데 t의 값의 범위를 준 거야? x의 범위를 준 거야? 1부터 2까지가? 여기는 1부터 2까지는 누구의 범위를 준 거냐고. 네, 이 범위에 정의된 함수 gx니까 x의 범위를 준 거죠. x의 값은 이 x의 값은 1과 2 사이 있는 값이라고? 그런데 그때 fx가 큰지 ft가 큰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포물선이
꼭지점 좌표가 1,1이고 0과 2를 지나나? 이런 폼을 써니까 지금 꼭지점 좌표의 값은 1,1입니다. 0하고 2를 지납니다. 대칭축의 값이 1이고요. x의 값이 어디 있다고요 지금? 여기 어딘가에 있는 x가 있다고? 그럼 x를 갖다 대입한 함수값이 fx니? 1과 2 사이는 x에 대해서 여기 fx인가요? 그런데 fx가 더 클 때도 있고 ft가 더 클 때도 있을 거 아니야. t의 값이 여기가 누구야? 진출. 네, 여기는 2-x네요. 두 개 평균값 1 나와야 되니까 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2-x부터 x 사이에 여기 사이에 t가 있으면 t를 갖다 대입한 값이 ft죠. fx보다 ft가 더 크겠네. 하지만 t의 값이 여기 있으면 fx가 더 큰가요? 범위를 쪼개야 되겠네.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라고 했냐면 우리 0부터 x까지만 적분할 거죠. 0부터 x까지만 적분할 겁니다. 그럼 t라고 한 녀석과 2-x의 대소관계가 중요하겠구만. 이런 거 맞아? 인테그럴 0부터 t의 값이 2-x보다 작다고 한다면 fx가 큰 거야? ft가 큰 거야? t의 값이 0과 2-x 사이에 있으면은 fx가 큰 거야? ft가 큰 거야? fx가 더 큰 거예요? 하지만 2-x부터 시작해가지고 t의 값이 x 사이에 있으면 (2-x부터 x까지의 범위에서는 t의 값이 2-x하고 x 사이에 있으면 ft가 더 커요? 그때는 ft-fx가 되겠네, 절대값이. 일단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능력치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문제에 다 써있는 말을 그대로 고지급대로 해석하는 건데 이 해석하는 능력에 따라서 풀고 못 풀고가 좌우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뭘 하고 싶냐면 극값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럼 이 함수를 갖다 구하는 거는 fx라는 것 자체가 -x제곱 플러스 2x잖아. 그럼 이걸 적분해가지고 이걸 구하기에는 그지 같습니다. 그래서 fx의 값은 나갈 수 있니? fx 곱하기 2-x인가? 마이너스 인테그럴 0부터 2-x까지 ft dt 그 다음이 2-x부터 x까지 ft dt 그 다음이 빼기 fxt에 대입했으니까 x에서 2-x 빼야 되잖아. 그럼 fx 곱하기 2x-2 이런 거 맞아요? 그럼 fx는 일단 쓸까 정리했을까? 이게 뭐가 되지 두 개가? 마이너스 3x -3x 플러스 4. 나 이거 미분에서 빵 나오는데 도함수이고 음의 사용으로 바뀌는 게 필요한 거죠?
니네 지금 이해된 거 맞니? 직접 fx 이차함수밖에 안 되니까 대입해서 산수해도 될 것 같아. 하지만 바로 미분 한번 해볼게요. 미분했습니다. 마이너스 3fx 이건 미분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x의 값을 대입해야 되지 그냥. 근데 속미분한 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부호는 플러스로 바뀌나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은 x를 대입한 거에서 2-x를 대입한 걸 빼긴 해야 되는데 x를 대입한 거에서 2-x의 값을 대입한 걸 빼야 되는데 속미분한 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인가요? 정리한 다음에 대입할까? 바로 대입할까? 마이너스 2fx하고 마이너스 3x 플러스 4f 프라임하고 2f2-x하고 함수 fx의 값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였지? 도함수의 값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2입니다. 대입했더니 첫 번째 게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이건 곱하기를 해야 되잖아. 6x의 제곱 맞아? 이거 못해 먹겠는데. 이거라고요? 넌 누구냐?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2가 왜 나왔어요? 어디? 뒤에 F라고 마이너스 2가 있어요. 2 곱한다는 걸 여기다 곱해버렸네.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x 2x 마이너스 4 플러스 4 끝났죠. 아 어차피 1대칭이었으니까 똑같은 함수인데 멍청하겠네. fx와 f2-x는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2x제곱은 지워지고 6x의 제곱 4x도 지워지고 요게 빵 나온 값에서 극소값이 되는 값만 찾으면 돼요. 3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4입니다. 인수분해했더니 3x 마이너스 4하고 x 마이너스 1인가? 그러면 극소점 좌표가 누구야? x가 3분의 4일 이때 음해사용으로 바뀌나요? 첫 번째 a의 값 구하라고 한 거는 3분의 4가 답이네요. 극값을 가질 때 a를 구하라고 한 거야? 구가 안 바뀌는 게 g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어? x가 그러니까 이름 필요 없죠? 할만했어요? 그런데 요게 좀 특이해. 2차 함수에서 이 눈금을 가지고 대소관계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특이한 문제긴 해. 두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방금 했던 거와 약간 유사한 문제야. 양의 실수 알파라고 얘기합니다. 알파의 값이 양수인 건 끝날 때까지 놓치지 맙시다. hx의 값이 이렇게 생긴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프의 개형 자체를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프의 개형 한번 얘기할 수 있나요? 그래프의 개형을 모르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함수입니다. 이 함수랑 거의 유사한 함수입니다. 실수배만 조금 더 덧대어 있을 뿐이고요.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실수 t에 대해서 kt의 값은 여기 hx 말고
KT라고 하는 걸 정의하기를 HT부터 HT 플러스 알파까지 범위에서 HT가 누군지 모르는데? HT는 H한테 T 대입한 함수값이잖아. HT에서부터 HT 플러스 알파까지 범위에서 HX가 가지는 가장 큰 값이래. 오이씨, 범위 자체가 그지 같네? 요 사이의 간격은 알파만큼이지. 알파만큼의 범위에서 hx라는 녀석의 최대값을 kx라고 얘기했습니다. kt라고 얘기했습니다. kt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알파의 값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모든 양수 t에 대해서 kt의 값은 일정한 상수값이 나와요. t가 뭐든지 간에 kt의 값은 일정하니까 특정한 상수값만 나와요. 변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면 일단 hx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어떤 범위에서 hx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hx의 그림이 필요합니다. hx의 그림을 그리려고요. 미분했더니 맞게 미분하고 있냐 지금? 맞게 했나요? 알파의 값이 양수라면서요. 위로 블록이죠. 위로 블록인 녀석의 값에 도함수가 바뀔 때가 언젠데? 0하고 알파? 그러니까 알파에서 극대값이야? hx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hx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는 무한대라고? 빵 대입한 함수값은 h한테 빵 대입한 함수값은 빵이에요? 이렇게 되는 그림인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빵에서 극소점이고요. 알파에서 극대라고요? 알파를 갖다 대입한 함수값 알아야 되겠네. 알파 대입했습니다. 알파의 세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은? 이 극대점의 좌표가 알파, 2의 제곱분의 알파의 세제곱입니다. 근데 문제는 KT의 값을 구해야 되잖아. KT의 값이 T가 뭐든지 간에 일정하다며. T가 양수면 HT의 값은 양수니? T가 0보다 크면 함수값 양수니? 그 HT라고 한 양수의 범위부터 HT에서부터 알파만큼 더 간 범위? 여기가 지금 알파라며. 근데 T를 걷다 대입한 HT가 여기 있고 0부터 알파까지 범위에 해당하는 알파만큼 떨어져 있는 HT 알파의 값이 여기 있다고 한다면 T가 달라질 때마다 지금 첫 번째 알파보다 HT의 값이 오른쪽에 있을 때에는 이 범위에서 최대값은 무엇을 대입한 게 최대값이죠? 네, 이 점의 y좌표가 최대값이죠. 근데 HT라는 눈금이 T가 달라질 때마다 달라질 거 아니야. 그럼 이 범위가 조금씩 왔다 갔다 하면 최대값도 변하는 거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최대값이. 이러면 안 돼. 일정하다는 내용의 모순이야. 그러면 HT라고 한 녀석의 값이 내가 좀 못 그렸네. HT라는 녀석의 값이
무조건 알파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겠다? HT가 알파여도 상관은 없겠다. HT의 값은 알파보다 왼쪽에 있고 알파만큼 떨어진 녀석의 HT 플러스 알파의 값은 당연히 알파보다 크겠지.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에서 가장 큰 최대값은 일정해? 그때 KT라고 하는 게 정체가 2제곱분의 알파의 3승으로 일정해? 여기까지 된 거 맞아? 그때 알파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아, 다 풀었는데 알파의 최대값을 어떻게 알지? 이 부등식에 따르면 HT의 범위가 뭐야? 아, 이건 등호가 성립할 수 없겠다, 이거는. HT가요? 0보다 오른쪽에 HT의 값은 양수야? 알파보다 작아? 그럼 T가 양수인 어떤 T를 대입하지 무조건 알파보다 작은 거잖아. 근데 이건 HT의 최대값이잖아. 아무리 큰 최대값도 알파보단 작아야 돼. 모든 함수값은 이게 HT의 최대값인데 HT의 최대값은 무조건 알파보다 작아야 돼? 그럼 양변에 알파는 양수였잖아. 2제곱을 곱하고 알파를 약분하면 알파 양수니까 알파의 값이 최대값이 누구예요? 이해된 거 맞나요? 이것도 범위를 쪼개가지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까다로워. 어떨 땐 변하고 어떨 땐 안 변하는지를 생각하는 게 범위를 쪼개는 게 힘들고, 아까는 이거를 2차 함수에서 fx하고 ft가 클 때가 어떨 때인지 범위를 쪼개는 게 까다로워. 그것만 해내면 쉬운 문제로 눈 앞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